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촉발한 관세 전쟁의 여파로 코스피가 장 초반 5% 정도 급락하며 매도 호가를 일시 정지시키는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중국과 일본 증시도 폭락하는 등 전 세계 금융시장이 출렁이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지난 5일부터 전 세계를 대상으로 10%의 기본 관세를 매긴 데 이어 9일부터는 국가별로 개별 관세를 추가하는 상호 관세를 예정대로 부과할 거라고 재확인했습니다. 세계 경제 침체에 대한 공포가 커지며 미국은 물론 영국과 프랑스에서도 반트럼프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이 황우여 전 비대위원장을 선거관리위원장으로 하는 당 선관위를 발족하며 대선과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개헌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내란 종식이 먼저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복학한 의대생들이 우려했던 집단 휴학결을 내지는 않았지만 지난주까지 수업 참여율은 15% 정도에 그쳤습니다. 정부는 의대 수업이 차츰 정상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지만 의사협회는 오는 20일 전국 의사 걸기 대표를 예고하는 등 대정부 투쟁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12시 뉴스입니다. 미국발 관세 전쟁 여파로 주가가 크게 빠지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오전 장중 5% 정도 급락하면서 8달 만에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네, 일본, 중국, 타이완 증시도 폭락 장세입니다. 박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스피는 시작부터 2,400대선이 깨졌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보다 106포인트 빠진 2,350대로 출발했습니다. 하락폭을 키우며 5% 넘게 빠지기도 했습니다. 이후 4%에서 5% 사이에서 낙폭을 유지하며 2,300 초중반선을 오가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 물량을 대거 내놓으며 하락세를 이끌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등 상위 종목 대부분이 지수와 비슷한 하락세입니다. 대표성 높은 200개 종목을 지수화한 코스피 200의 선물 지수는 한때 5% 넘게 하락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전 9시 12분부터 5분간 매도 호가를 정지시키는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사이드카는 지난해 8월 매도와 매수 각각 한 차례씩 있었고 올해는 처음입니다. 코스닥도 3% 넘게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주 미국 증시가 급락하는 와중에도 국내 증시는 비교적 덜 내렸지만 이번 주 들어 관세 전쟁 여파가 본격화하는 분위기입니다. 미국 정부의 보편 관세가 지난 5일 시행됐고 9일부터는 상호 관세가 발효됩니다. 미국 관세에 영향을 받는 일본, 중국 증시도 모두 폭락 장세입니다. 타이완 증시는 오전 장중 10% 가깝게 빠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탄핵 선고 이후 1,430원대까지 떨어졌던 원달러 환율은 하락분을 반납하고 다시 1,470원을 넘나들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찬희입니다. 미국 정부가 상호 관세 부과에 연기나 유예는 없다고 못 박는 등 관세 정책을 강경하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계속 가다간 내년 가을 중간선거에서 나쁜 결과가 나올지 모른다는 우려가 여당인 공화당 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 김경수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현지 시각 5일부터 전 세계를 대상으로 10%의 기본 관세가 부과됐습니다. 오는 9일부터는 국가별로 다른 개별 관세를 추가한 상호 관세가 부과됩니다. 이를 앞두고 50개 이상의 국가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협상을 요청했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하지만 협상을 하되 연기나 유예는 없다는 게 미국 정부 방침입니다. 러트닉 상무장관은 예정대로 시행된 상호 관세가 한동안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There is no postponing. They are definitely going to stay in place for days and weeks. That is sort of obvious. The president needs to reset global trade. Everybody has a trade surplus, and we have a trade deficit. 미국과 거래가 전혀 없는 남극 근처 이른바 펭귄섬까지 관세 대상으로 삼았다는 지적에 대해선 우회 수출 경로를 차단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If you leave anything off the list, the countries that try to basically arbitrage America go through those countries to us. 미국 재무장관은 상호 관세에 따른 경기 침체를 고려해야 한다는 금융권의 지적을 반박했습니다. 고용 지표가 증가세를 보인다면서 미국은 앞으로 나가고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지금의 주식시장은 단기적 반응일 뿐이라고도 했습니다.
The reason the stock market is considered a good investment is because it's a long-term investment. If you look day to day, week to week, it's very risky. 이처럼 트럼프 행정부 전체가 나서 관세 정책을 밀어붙이는 모습이지만 물가 상승 우려 속에 내년 가을 중간 선거에서 패배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여당인 공화당 내에서 커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경수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중국 무역 적자가 해결되지 않으면 상호 관세 부과 등과 관련해 협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각 6일 미국 플로리다에서 워싱턴 DC로 이동하는 기내에서 중국의 대미 흑자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 올린 글에서도 우리는 중국, 유럽연합 그리고 많은 국가의 적자를 갖고 있다면서 이 문제를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관세뿐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고수하는 대표적인 강경 정책인 상호 관세와 연방 정부 구조 조정이 역풍을 맞고 있습니다. 주말 사이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뿐만 아니라 LA 등에서도 대규모 반대 시위가 잇따라 열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기대와 달리 미국 경제가 더 침체할 거란 분석도 나왔습니다. 박석호 기자입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 중심에 대규모 인파가 모였습니다.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제품에 기본 상호 관세 10%가 부과된 첫날, 동부 뉴욕, 보스턴에서부터 남부 텍사스를 지나 서부 로스앤젤레스에 이르기까지 미 전역에서 50만여 명이 거리로 나섰습니다. 영국 런던과 프랑스 파리에서도 반트럼프 시위는 이어졌습니다. 집회 참가자들은 트럼프 미 대통령의 연방 공무원 감축과 예산 삭감, 관세 정책을 비판하며 트럼프는 손을 떼라고 외쳤습니다. I'm here today to say hands off of our democracy, hands off of our rights, hands off of our futures. 트럼프발 관세가 계속될 경우 올해 미국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0.3%의 역성장을 할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To slow spending, hit the job market, and again, if we don't change course, I think throw the U.S. into recession as we go through the rest of this year. 물가 상승으로 인해 미국 경제가 침체하는 것은 물론 세계 경제가 침체할 확률이 40%에서 60%로 높아졌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이처럼 미 전역 1,200곳에서 반트럼프 시위가 분출하는 와중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플로리다 마러라고에서 골프를 치고 정치 자금을 모금했다고 미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KBS 뉴스 박석호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헌법에서 금지한 3선 가능성을 시사해온 데 대해 트럼프 행정부의 법무부 장관이 3선은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발언했습니다. 펜 본디 법무부 장관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20년간 있을 수 있기를 바라지만 아마도 이번 임기가 끝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본디 장관은 다만 헌법을 봐야 확실히 알 수 있다면서도 힘든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의 수정헌법 22조는 대통령직 수행을 2번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반복적으로 3선 도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미국 관세 국경보호청이 한국 최대 염전기업이 생산하는 천일염 제품을 항구에서 억류하고 수입을 즉각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관세 국경보호청은 홈페이지에 게시한 공문을 통해 한국의 태평염전이 천일염 생산 과정에서 강제 노동이 이루어졌다는 합리적 정보가 있다며 이같이 발표했습니다. 미 당국이 한국 기업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를 내린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와 관련해 해양수산부는 지난 2021년 강제 노동 사건 이후 개선 조치를 이미 추진했다면서 현재 미국에 수출되는 해당 제품은 모두 강제 노동과 무관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조기 대선이 확정되면서 개헌 논의도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당 선관위를 꾸리며 대선 체제로 들어선 국민의힘은 개헌 국민투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개헌 취지엔 공감하지만 내란 종식이 먼저라며 국민의힘을 향해 보궐선거에 책임을 지고 후보를 내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희연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이 본격적인 대선 경선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황우여 선거관리위원장 등
선관위원 11명으로 구성된 당 선거관리위원회를 발족했습니다. 집권당으로서 엄중한 사태를 불러온 데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대선과 함께 개헌 국민투표 추진 의사를 밝혔습니다. 탄핵 사태를 겪으며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을 다시 세우는 개헌의 길에 나서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법적 심판을 받았지만 민주당은 국정혼란에 책임을 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조기 대선에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심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나라를 어디로 끌고 갈지 모를 위험하고 불안한 이재명 세력에게 대한민국의 운명을 맡길 수는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보궐선거 원인을 제공한 국민의힘이야말로 대선 후보를 낼 자격이 없다고 맞받았습니다. 자기 정당과 1호 당원의 잘못 때문에 치러지는 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입니다. 개헌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내란 종식이 먼저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일부 정치 세력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논점을 흐리고 내란의 문제를 이 개헌 문제로 덮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면 안 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다만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게재하고 개헌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헌은 가능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선거일은 6월 3일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가운데 정부는 내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할 예정입니다. 진보 진영에서는 김두관 전 의원이 조기 대선 확정 이후 처음으로 대선 출마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보수 진영에서는 이정현 전 의원이 출마했고 안철수 의원과 홍준표 대구시장이 각각 내일과 다음 주 출마를 예고했습니다. KBS 뉴스 이희연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은 끝났지만 내란죄에 대한 형사재판은 이제 시작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번 결정문에서 내란 혐의와 관련된 일부 의혹들을 사실로 인정했는데요. 내란죄 구성 요소인 국헌 문란과 폭동 여부를 판단하는 데 어떤 영향을 미칠지 문예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형법상 내란죄를 구성하는 국헌 문란,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강압에 의해 막는다는 뜻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정문엔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방해했다.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했다는 표현이 수차례 등장합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와의 대립상을 타개할 목적으로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한 후 군경을 투입시켜 국회의 헌법상 권한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검찰이 윤 전 대통령 공소장에 폭동행위라며 적시한 군경의 국회 선관위 투입과 주요 인사 체포 시도 의혹 등 헌재는 상당수 의혹을 사실로 인정했습니다. 이번 헌재 결정문이 향후 형사재판에서 내란죄 구성 요건인 국헌 문란과 폭동 인정 여부에 큰 영향을 끼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사실은 충분히 이제 다 인정이 되기 때문에 그게 형법상의 내란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느냐 여부를 이제 법관이 판단하겠죠. 그 판단의 과정에서 내란죄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이다. 다만 헌재에서와는 달리 형사재판에선 피고인이 부인할 경우 진술조서를 증거로 쓸 수 없고 윤 대통령 측이 검찰과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주장하는 점 등은 내란 재판의 변수로 꼽힙니다. 또 선관위 직원들에 대한 체포와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 의혹 등도 앞으로 재판에서 다뤄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네, 헌재 이번 탄핵 심판 결정문은 우리 헌법이 정한 민주주의의 작동 원리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례적으로 길게 작성된 5쪽 분량의 결론 부분이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재판관들은 사회 통합의 메시지를 전하는 이 결론을 작성하는데 마지막까지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최유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헌법 1조 1항으로 시작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문 결론. 5쪽 분량의 결론 마지막에는 우리 헌법 전문의 유일한 주어 대한국민이 자리했습니다. 헌법소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하였습니다. 헌법재판관들이 마지막까지 치열하게 고민했던 부분은 바로 이 3,800자 분량의 결론 부분이었습니다. 사회 통합과 헌정 질서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겠다는 공감대 속
재판관들은 막판까지 수정 보완을 거듭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비상계엄이 민주주의에 미친 해악을 비판하는 데 그치지 않고 대통령이 계엄 대신 택할 수 있었던 대안까지 직접 제시했습니다. 지난해 치러진 22대 총선과 개헌, 국민투표, 정부 입법, 정당 해산 제소까지 5가지 기회를 언급한 겁니다. 취임한 때로부터 약 2년 후에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에서 피청구인이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헌재는 민주주의가 갈등과 긴장을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자정장치를 가졌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그런 자정장치마저 위협했다고 질타했습니다. 탄핵소추 111일 만에 전원 일치 결정을 내놓은 헌재. 국민을 통합할 수 있는 논리 구성에 시간을 쏟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KBS 뉴스 최경입니다. 네, 한편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지단체에 감사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특히 청년층에게 좌절하지 말고 용기를 내라고 당부했는데 현재까지 헌재 결정에 승복한다는 발언은 없었습니다. 이르면 이번 주 관저를 나와서 사저로 이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지혜 기자입니다. 한남동 관저에 파면 나흘째 머무르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 어제 자신을 지지해온 탄핵반대 단체 국민변호인단에 감사하고 죄송하다며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자유와 주권 수호를 위해 싸워주셨다. 대한민국의 위대한 역사로 기록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또 뜨거운 나라 사랑에 절로 눈물이 났다며 특히 탄핵 반대 청년들에겐 좌절하지 말고 용기를 가지라고도 했습니다. 자신은 대통령직에서 내려왔지만 늘 여러분 곁을 지키겠다고 밝혔습니다. 파면 이후 밝힌 두 번째 입장인데 이번에도 헌재 결정에 승복한다는 언급은 없었습니다. 대신 윤 전 대통령의 책사로 불렸던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이 선고 직전 승복과 통합을 촉구한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습니다. 모두가 존중하고 받아들여서 이제는 갈등과 대립에서 안정과 통합으로 나아가는 시작점이 됐으면 좋겠다. 윤 전 대통령은 이번 주 중후반쯤 서울 서초동 사저로 이동할 전망입니다. 경호처는 사저가 공동주택인 만큼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경호를 한다는 방침입니다. 전직 대통령 경호에는 통상 60여 명이 투입됩니다. 주말 내내 공식 일정이 없었던 대통령실은 오늘부터 다시 참모회의를 열고 한독수 권한대행 보좌 체제로 가동됩니다. KBS 뉴스 신지혜입니다. 어제 대구에서 산불 진화 작업을 하던 헬기 한 대가 추락해 70대 조종사가 숨졌습니다. 경북 의성 산불 현장에서 헬기가 추락한 지 10여일 만인데 이번에 사고가 난 헬기도 지자체가 임차한 노후 헬기였습니다. 최보규 기자입니다. 도로 옆 야산에서 흰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물주머니를 매단 헬기들이 쉴 새 없이 오가며 긴박하게 물을 뿌립니다. 어제 오후 대구 북구의 한 저수지 인근 산에서 불이 나 헬기 5대가 투입됐습니다. 산책하고 돌아오는 길에 막 헬기가 많이 날아서 바람 이렇게 심한데도 날 수 있나 싶어서 걱정돼서 계속 봤었거든요. 큰 불은 발생 1시간 20여 분 만에 꺼졌는데 진화 과정에서 헬기 한 대가 추락해 70대 조종사 1명이 숨졌습니다. 헬기는 산불 발화 지점과 100m가량 떨어진 한 경작지에 추락했는데 당시 사람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목격자들은 산불 현장으로 향하던 헬기가 갑자기 멈춰섰고 뒤쪽 프로펠러가 비닐하우스와 충돌해 추락했다고 말했습니다. 물을 떠가지고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죠? 안 올라가고